대한민국 양봉농가가 사상 최악의 흉작에 빠졌다. 계절의 여왕 5월, 산과들에는 꽃이 만연하고 꿀벌은 분주히 꿀을 나르는 시기인데 영리채미를 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꿀이 한 개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양봉농가에는 꿀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몇십 년 전에도 그 가격,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가격, 지금도 그 가격. 사라지고 있는 꿀벌들. 그로 인해 양봉농가도 존폐 기로에 놓였는데 등거문 말벌들은 막 벌집 속으로 견들어가서 막 죽여요. 한 30분만 끌어죽이면 뭐 한 사발 이상 막 절반 이상 벌어 죽여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양봉농가의 위기, 꿀벌이 사라진다. 그 진실을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5월, 이 만연한 봄이 찾아오며 산천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의 향연을 구경하는 것은 봄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어쩌면 이 즐거움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꽃가루를 옮겨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급격한 개체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꿀벌. 이로 인해 양봉농가는 고사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신동제. 매년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을 구경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아카시아 군락지입니다. 전국 아카시아 군락지로서 신동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실제로는 넓이는 뭐 여기 못지않게 지천 몇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동 양봉가들이 제일 많이 거쳐간 곳이 이 신동제입니다. 아카시아는 꽃이 많이 피고 꿀이 많은 대표적인 밀원 식물입니다. 때문에 100만 평 규모의 아카시아 군락지가 있는 신동제는 예로부터 양봉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이동 양봉을 하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신동제에서 아카시아 꿀 채취에 실패하면 그해 양봉은 실패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요. 전국 각지의 이동 양봉 농민들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 몰려들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그리운 과거일 뿐 더는 신동제에서 이동 양봉 농민들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로 올라오는 이 코스하고 또 저렇게 위에 가는 코스하고 양봉 벌을 나는 곳을 장소 확인하니까 양쪽에 98군데 꽃보다 벌 숫자가 많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유명했어요.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도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1980년 그때로서는 젊은 나무, 횟수가 많이 안 된 나무였기 때문에 꿀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거의가 50년 넘었어요. 그래서 꿀이 그렇게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동 양봉이 많이 안 옵니다. 여기서 많은 꿀을 수확할 것 같으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도 사람도 늙으면 한물 가잖아요. 꽃은 좋지만은 꿀을 많이 생산하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늙은 나무 군락지가 되었지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아카시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입니다. 지난해 신동제는 우박, 냉해, 폭우 등의 이상 저온과 고온이 겹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아카시아 꽃에서는 꿀이 거의 나지 않았고
칠곡군 양봉 농가들은 사상 최악의 흉작을 맞았습니다. 아침 온도가 대체로 4도에서 6도 사이에 놉니다. 꿀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 한 15도, 아침에 일어나면 훈훈해야 돼요. 그런데 뭐 4도, 6도 여기에 놓으니까 꿀이 분비가 안 되는 거라 거기에다가 외역봉이 없고 바깥 일하는 어른벌들이 없고 상당히 어려워요. 기상이변은 아카시아 꽃 개화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도와 고도에 따라 시간의 차이를 두고 피었던 꽃들이 동시 개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의 개화 시간이 짧아지며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아카시아 수밀 기간이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그래도 몇 차례 옮기가면서 이동을 해가면서 떴는데 동시다발하는 바람에 경기도 저 북부 쪽에 올라가도 여기 채밀하고 함흥가가 뭐 정도 이래 떠마 그뿐이고 이렇기 때문에 채밀 기간이 너무 짧지요. 예. 꿀이 사라지자 꿀벌도 일을 멈췄습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벌통에만 들어앉은 꿀벌들은 활기를 잃었고 집단 폐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들의 위기는 고스란히 양봉농가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양봉농민들은 꿀이 가득한 벌통 대신 매일 꿀벌이 줄어드는 벌통과 마주해야 합니다. 칠곡군에서 50에서 60군의 양봉농사를 짓고 있는 이상열 씨. 이제 막 벌통을 열고 꿀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흉작이 예상돼 시름이 깊습니다. 제대로 된 양봉농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많은 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양봉농사를 망친지라 올해 양봉농사까지 실패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꿀벌이에 원래 봄부터 기온이 낮밤 기온차가 너무 심하게 생기면서 벌들이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벌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니까 지금 원래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벌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 하면 막 넘쳐야 될 상황인데 봄벌에서 약간 실패를 보는 바람에 지금 벌이 그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추운 상태에서 벌들이 지금 아카시아 꽃은 만개를 했지만은 꿀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영리 채미를 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꿀이 한 개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꿀벌들마저 꿀을 모으러 나가지 않으며 상열 씨의 가슴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꿀이 없지 않습니까? 꿀을 채우려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요 밑에를 보시면은 밑에는 지금 벌이 꽉 차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게 올라올 이유가 없죠, 벌들이. 아, 여기서 그냥 예. 자기네들 먹기만 하고 예. 그걸 이제 이 바닥에는 지금 벌이 꽉 차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그게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들어오는 꿀 양으로는 얘네들 벌 자기네들 먹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한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동을 안 가는데 올해는 작년도 실패 받고 올해도 실패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좀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2010년 36%였던 꿀벌 폐사율은 가속화되는 기상 이변과 함께 40%를 넘어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위기를 맞은 건 꿀벌뿐만이 아닙니다. 꿀벌에게 꿀을 공급해야 할 꽃과 나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차가 이상하게 나무에도 지금 야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해갖고. 한 가지에서 피는데도 한 개는 만개를 해쁘고 한 개는 이제 우리 양봉인들이 말하는 이제 겨우 버선발로 오고 이거는 이제 꽃대에서 이제 약간 이제 버선발 되려고 이제 꽃만 살짝 올라오고 한 가지에서도 기온차를 이렇게 느낍니다. 이 나무들이. 이게 동시에 개화돼가 꿀이 확 분비를 되면서 벌들이 한꺼번에 꿀을 쫙 뽑아가 와야 되는데 이 띄엄띄엄 꽃이 피니까 벌들이 일을 안 해. 신동제에서 50년을 굳건히 버티었던 아카시아지만
유례없는 기상이변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꿀은커녕 꽃조차 제대로 피우지 못하며 양봉에 성질하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반면 꽃을 피우지 말아야 할 떼죽나무는 일찍이 꽃을 피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상 기온으로 아카시아가 다 지면 이 꽃이 피어야 되는데 지금 아카시아도 덜 핀 상태인데 벌써 이 떼죽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순수 아카시아 꿀을 받으려면은 안 되겠죠. 지금 떼죽꿀하고 같이 동시에 돌아봅니다. 예. 그 순수 아카시아 꿀이 없고 이제 떼죽꿀하고 같이 섞인 자파 꿀이라고 하기 그렇고 아카시아 꿀 하기도 그렇고 그 아카시아 꿀이 물론 많이 섞이겠지만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러 떼죽꿀하고 섞임으로써 순수 아카시아 향이 이제 좀 많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 기후 특성상 꽃이 피는 봄에만 벌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꽃이 피는 기간이 짧아지고 그 시기 또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생 벌을 키우고 꿀을 따온 양봉 농민들도 꽃의 개화 시기와 꿀 채밀 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봉 농가를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예, 요 이제 말벌 트랩인데 밑에 보면 유인제가 있고요. 유인제가 있고 요 안에 보시면은 자 말벌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요. 이게 등검은 말벌. 말벌이고 요게 장수 말벌. 장수 말벌. 예. 등검은 말벌과 장수 말벌입니다. 예, 요 등검은 말벌이 한 마리씩 낚아채가는 반면에 요 장수 말벌은 한번 침투를 하게 되면은 벌통 입구에 앉아갖고 일하고 돌아오는 벌부터 시작해갖고 모두 다 물어 죽입니다. 바로. 그래 이놈들이 최고는 무섭기는 무섭죠. 그래 개체 수는 등검은 말벌이 많습니다. 이 등검은 말벌이 하루 물어가는 게 10마리라고 예상하면은 이 등검은 말벌 10마리 모아도 100마리를 물고 가는 거죠. 꿀벌. 그만큼 요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벌들입니다.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은 2003년 처음 국내에서 확인된 뒤 매년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등검은 말벌 출현율은 91.6%,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환경훼손으로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수가 부족하게 된 것도 양봉 농가에 타격을 입히는 요인입니다. 나라에서 밀원수를 심지 않아 부족한 상태,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직접 나선 건 바로 농민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밀원수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산 전체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고 제 같은 경우는 직접 발화를 해서 요게 이제 흑개나무인데 이제 2년 차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 10년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예. 더 큰 문제점은 지금의 양봉 농가 위기가 칠곡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 양봉 농가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2만 4천여 톤이었던 벌꿀 생산량은 지난해 9,400여 톤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봉 농가의 소득도 감소했는데요. 벌통 100개당 순소득을 알아본 결과 2013년 2,810만 원이었던 양봉 농가 소득은 지난해 207만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광주의 양봉 농민들은 애주중지 키운 벌통 100여 개에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이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꿀벌의 괴질이라 불리는 낭충봉화 부패병은 꿀벌의 유충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오염된 사료나 꿀을 통해 감염되는데 낭충봉화 부패병에 걸린 꿀벌의 유충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황갈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게 됩니다. 서양벌보다는 토종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후 2년 만에 토종벌의 97%를 몰살시켰습니다. 토봉이 있었는데 토봉 보호지구입니다. 처음부터 폐사 다 하고 지금 거기 한 통도 없어요. 토봉에 그게 막 심해가지고 토봉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죠. 그로 인해 수많은 양봉 농민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는데요. 유독 토종벌만 낭충봉화 부패병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도 보면 이런 바이러스병이 되게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 날개 불구 바이러스, 꿀벌 응애가 주로 이제 오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로 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와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이 꿀벌을 서양벌을 보면 몸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이러스병이기 때문에 백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도 보면 거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이 사양 기술이 벌써 이제 벌을 건강하게 키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토종벌은 아직까지 그런 표준화된 사양 기술이 없기 때문에 좀 어떤 사람들은 내 벌은 괜찮다. 예를 들어 뭐 자연적으로 그냥 했더니 괜찮다. 어떤 분들은 잘 키우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다 또 토종벌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서양벌 또 키우시고 막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구 온난화, 밀원수 부족, 등검은 말벌과 장수 말벌, 그리고 낭충봉화 부패병까지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양봉 농가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었습니다. 양봉은 단지 꿀을 생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화분 매개 기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설 자리는 없고, 또 이렇게 인식이, 벌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죽여버리고, 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이쪽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아카시아를 이렇게 다 소멸을 시켜버려요. 소각을 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과수 농가에서 무차별 살포하는 살충제는 지구 온난화만큼이나 꿀벌에게 치명적입니다. 살충제를 꿀벌에 묻혀서 24시간 후에 꿀벌의 기억 능력이라든가 그 당분에 대한 반응, 이런 반응 정도를 실험하는 것인데, 보통 이런 살충제를 묻힌 꿀벌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봄에 주로 뭐 야외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꿀벌들이 이런 살충제를 맞고 이런 맞은 그 꿀벌들이 집을 잘 못 찾아간다든가, 집을 찾아가도 그 동료들한테 살충제를 계속 이렇게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군집 레벨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몇십 년 전에도 그 가격,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가격, 지금도 그 가격. 전 세계에는 약 2만 종의 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벌집을 짓고 꿀을 모으는 꿀벌은 10여 종뿐입니다. 이 꿀벌들이 꽃가루 바지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인간에게 꿀을 가져다 주는데요. 국내 양봉 농가 수는 2만 5천 호 정도. 꿀벌이라는 작은 존재에 수만 명 농민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기후변화, 낭충봉화 부패병, 또 등검은 말벌까지 지금의 양봉농가 위기가 한층 더 안타까운 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넘어질지언정 포기는 없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흉작을 맞고도 또다시 벌통을 열고 꿀을 모으는 양봉농가.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지자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상북도 양봉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정부 장려 품종 장원벌 평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장원벌은 농촌진흥청과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공동으로 육성한 새로운 품종의 꿀벌입니다. 국내 우수계통인 황색종과 흑색종 등을 3원교배 조합해 탄생했는데요.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교배 조합의 시도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장원벌 확대 보급 시범 사업을 시작해 마침내 그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과연 장원벌은 양봉 농민들의 기대에 부합했을까요? 다행히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원벌은 국내 양봉 농가 대다수가 기르고 있는 서양종 꿀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양종 꿀벌이 오랫동안 잡종화되면서 봉사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장어물이 국내 양봉 농가에 보급된다면 꿀 생산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산란 능력과 질병 저항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5.5. 예, 최근에 2년간 꿀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수밀 능력이 30% 이상 높은 국내 육성 품종인 장원벌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가회에서는 장원벌이 일반 벌에 비해서 29.5% 정도 수밀 능력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유밀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유밀이 잘 안 될 때 장원벌이 특별하게 이렇게 부각이 드러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의미 깊은 건 사양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벌 갖고는 똑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세월은 자꾸 변하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그러면 우리 양봉 업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야잖아요. 그리고 육종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유황벌을 양성해가지고 꿀이 잘 나는 유황벌, 그다음에 로얄젤리가 잘 나는 유황벌,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일반 벌 갖고는 똑같은 벌을 이렇게 저희들이 같은 노력을 들이고 같은 대가를 다 치르고 뭐 사육을 하지만 조건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그 육종 자체가 틀리니까 그만큼 생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농산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양봉의 육종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외국 같은 그 로얄젤이 많이 나오고 꿀이 많이 나오고 이런 그 육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양봉 농가가 조금 그나마 시름이 덜지 않을까요? 벌꿀 생산이라는 단편화된 산업에서 벗어나 양봉 부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꿀벌의 독을 이용한 봉독 치료입니다. 봉독에 포함된 멜라틴, 이파민 등의 성분은 진통과 항염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졌어요. 한의사인 정재우 원장은 어쩌다 봉독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외부 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되는 독이지 않습니까? 이 독이 우리는 독을 채취해서 인체에 치료하는 의약품이라든지 또 동물 의약품, 또 화장품 다양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가 봉독에 빠져든 건 5년 전. 꿀벌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정제된 봉독, 가루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제된 봉독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한의원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도가 아까 이제 뭐 10%, 네. 50%, 100%, 400%. 요거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탔는 거. 이 상태로 이제 생리식염수가 투입되면은 농도별로 아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약침 시술기로 뽑아가지고 시술하는 거예요. 봉독의 활용 분야는 정제된 봉독을 이용한 의약품부터 봉독 성분을 투입한 화장품까지 다양했습니다. 봉독 연구라는 하나의 분야가 열림으로써 양봉 농가들은 봉독 채취라는 새로운 수입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농가에서 가져왔는 봉독이 아무래도 불순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오면은 이제 여기가 봉독 정제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제된 봉독입니다. 벌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봉독량이 0.1mg으로 보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판로가 없다는 이유로 봉독 채취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양봉 농가들도 이제는
봉독과 연계된 바이오 산업의 고부가 가치에 주목. 적극적으로 봉독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양봉 농가에서는 이게 그 기존의 그 꿀이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데 그 수입에 의존하다가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양봉 농가의 봉독 채취를 기존의 수입 이외에 별도의 수입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지자체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칠곡구는 국내 유일의 꿀벌을 소재로 한 테마 공원을 열고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양봉 산물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양봉 산물들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봉 산물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벌꿀부터 시작해서 꿀뜨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비꿀,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폴리스라든가 로얄 젤리도 저희들 지금 곧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밀랍 같은 것들도 다 농가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양봉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밀랍은 벌집에서 꿀을 채취한 후 벌집을 열탕에 넣어 분리한 왁스인데요. 향초, 비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양봉 산물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밀랍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당금초도 만들기도 하고 당금초 체험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밀랍을 가지고 정제된 밀랍을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구입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체험 학습을 여기서 항상 하고 있어요. 지난해 문을 연 꿀벌 테마공원은 개관 1년 만에 관람객 15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칠곡구는 이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삼고 앞으로 꿀벌의 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또 양봉 부산물을 활용해 6차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의 자연에서 꿀벌과 동고동락했던 양봉 농가.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며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꿀 생산도 적었을 뿐더러 이제 날씨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밀개가 다 된 걸 구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3주 이상은 지나야지 이렇게 다 밀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정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서 저희가 이걸 다 구입을 하고 있어요. 꿀벌은 농작물 번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입니다. 미국은 꿀벌 보호를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 관저에서 꿀벌을 키우며 꿀벌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성하고 애착을 가지고 벌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고, 외적인 요소 아까 얘기한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저쪽에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문제고 자연을 극복해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갖고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때로는 따가운 햇볕 아래서, 때로는 따끔한 벌침 속에서 대한민국의 양봉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오늘도 분주히 꿀을 나르는 꿀벌들. 이들의 위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들이 사라지는 날, 내가 누리고 있는 달콤한 안락함도 한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재배하는 곡물의 75%가 꿀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4년 안에 인간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과학자들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35년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제는 양봉 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꿀벌의 작은 날갯짓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습니다.